네, 그리고 사실 틱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삐리리 이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틱이었고 틱이었구나. 굉장히 착한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틱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신과로 처음 오기보다는 이제 소아과나 뭐 안과나 이런 곳으로 네. 많이 가잖아요. 뒀더니 좋아지더라, 아니면 가만히 뒀더니 악화되더라 이러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퍼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 병원 마운틴센터 이준호. 김소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잖아요. 네. 이제 곧 여름방학도 애들이 할 거고, 학기 초에 또 애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을 막 찡긋거리고 갑자기 코를 막 찡긋찡긋하고 벌렁벌렁 거리고, 그래서 이거 틱이 아닌가 하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진료 시작하면서 한 3월 달쯤에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먼저 다른 뭐 소아과를 가든지 안과를 가든지 해서 이거 알러지 아닌가 하고 막 비염 치료도 받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코 킁킁 계속 된다 그랬는데 다 나았어요. 이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고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틱이냐 아니냐 이거를 감별해달라 이러면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틱이냐 아니냐를 알려면은 틱의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틱의 정의를 또 교과서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틱의 정의: 갑작스럽고 빠르면서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운동 증상 혹은 음성 증상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빠르다, 번개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게 쏜살같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개 같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돌아다닌다. 이제 틱이 그냥 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이제 눈이 아니라 좀 코에도 찡긋찡긋거리고 좀 입으로 있으면 왔다가 목으로 왔다가 막. 맞아요. 그래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린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는 어깨를 으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틱은 마치 떠돌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원래 특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틱은 마치 재채기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동안 멈춰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랬을 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재채기를 하듯이 터져 나온다. 재채기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코가 막 근질근질 하니까. 물론 잠깐 참을 수 있으니까 어머들이 너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다. 즉 아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틱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성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네. 이런 음성으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복합성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성과 복합성 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단순 틱은 뭐 일정한 음을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눈 찡긋거리고 이런 친구들 꼭 네. 학생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복합성 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하나나 아니면 뭐 몇 개 정도의 근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군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이제 친구가 갑자기 삐리리 이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틱이었고 틱이었구나. 굉장히 착한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반항적인 친구가 아니었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욕설 틱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참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한테도 괜한 오해를 사고 참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사연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틱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신과로 처음 오기보다는 이제 소아과나 뭐 안과나 이런 곳으로 네. 많이 가잖아요. 틱이랑 구별해야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보통 굉장히 많이 막 감기를 오래 앓고 막 폐렴도 걸렸다가 꼭 그러다 코감기 와. 걸렸다가 네. 다 나았다고 하고 열도 안 나고 그러는데도 계속 코 찡긋거리고 막 훌쩍훌쩍 되니까 계속 감기가 되는 줄 알다가 어디서부턴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경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틱이랑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감기나 알레르기 결막염처럼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진짜 내과나 안과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게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병원에 가서 혹시 뭐 코감기가 있는 거 아닌가, 혈막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건 필요하죠. 코를 계속 훌쩍거리는 경우에도 코가 간지럽고
거나 이제 콧물 증상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그냥 틱만 딱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분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충분히 치료했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다 낫는데 계속 그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은 틱이 맞는지 혹시 틱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정신과에 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도 틱과 감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습관적인 행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빨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머리를 막 계속 긁거나 막 심심할 때마다 코 파는 그런 친구들이나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나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렸던 틱의 특징인 번개처럼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 좀 아이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는 거라고 한다면 틱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틱들이 아닌데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랫동안 높은 빈도로 지속되고 조금 난처할 정도로 아이가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다고 하면 이거는 아이가 혹시 정서적으로 혹시 불안도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뭐 지적 장애 아이들처럼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서는 이 상동행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많이 흥분한 상황에서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특징적인 행동, 막 손가락을 이렇게 꼬불꼬불 한다거나 뭐 이렇게 손을 비빈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자극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할 때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틱처럼 짧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보다는 길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감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틱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말이 다르세요. 맞아요. 뭐 가만히 뒀더니 좋아지더라, 아니면 가만히 뒀더니 악화되더라 이러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퍼져 있는데 이준호 원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아이가 틱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뒀다가 계속 심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선 이 틱이 어떤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틱은 마치 여드름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여드름 같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꽤나 흔하다 일단. 네, 우리가 왜 사춘기 시절에는 엄청 다 겪었잖아요. 지금 깨끗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또 이거 뾰루지 나가지고 짰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고 해서 다 병이 아닌 그런 게 여드름의 특징인데 네. 틱도 마찬가지다. 틱이 꽤 흔해서 그냥 틱이라는 현상 자체는 5에서 18%의 아이들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아이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 있는 거죠. 이게 1년 이상 만성화되는 만성 틱의 경우에는 한 5% 정도라고 하고 운동 음성 틱이 같이 1년 이상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돼서 이 틱이라는 현상 자체가 되게 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여드름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느껴서 되게 위축되고 그럴 때에는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틱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치료를 받으러 가면 된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둔다고 해서 틱이 점점 번져나가서 계속 악화 일로를 겪는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 이제 틱 너무 심해서 예약을 잡아서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좀 좋아졌어요. 맞아요. 하고 막상 오시면은 또 괜찮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틱의 경과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상간으로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봄에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서 저희도 진료 시작할 때쯤 네. 많았다고 했는데 새학기가 시작된다든지 뭐 동생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가족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생활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악화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까지 틱이 심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저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올라갈 때쯤 설명드리는데 한 9에서 11세 정도의 피크를 찍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이고요. 연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70에서 80% 정도는 사춘기 때
혹은 성인 시점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상당히 좋아져서 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들 하죠. 그리고 실제로 또 진료 보다 보면 저도 어릴 때 틱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상당히 계시거든요.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유전성이 내 잘못 있나 같고. 내 잘못인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김소리 원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보통 부모님이 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이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틱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분명히 뭐 유전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에 비해서 특별하게 높다, 유전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죄책감은 좀 금물이고요. 물론 부모 자녀 관계가 악화되거나 뭐 아이가 학업적인 아니면 또래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긴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또 정신과에서 그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바들이 있잖아요. 네.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틱이 발생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무서운 이름들이 나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네, 이름이라 맞아요. 보통 뭐 망상, 환청이 있는 경우에 뭐 쓴다. 맞아요. 이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싶은 게 ADHD, 뭐 많죠.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그려져 있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부위들은 우리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데리고 와야겠다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고 하시는